아티커스의 입양 과정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제나와 랜디는 최종적으로 세 가족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각 가족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홈 방문을 실시했으며 아티커스와 직접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5마리의 대형견을 키웠고 그 중 하나는 새 다리 개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넓은 집과 마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에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정기적인 만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죠. 두 번째 가족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큰 집으로 이사했고 첫 번째 개를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티커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고 그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형견, 특히 특수한 필요가 있는 새 다리개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죠. 세 번째 가족은 에밀리와 데이비드 마티네즈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40대 부부로 2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이제 다시 개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5년 전 그들은 맥스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를 키웠습니다. 맥스는 3세 때 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맥스를 헌신적으로 돌봤고 그는 새 다리로도 행복하게 7년을 더 살았습니다. 1년 전 맥스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맥스가 떠난 후 우리는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아티커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알았어요. 이것은 운명이라는 것을요.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새 다리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물리치료, 특수침대, 영양관리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새 다리개가 얼마나 놀랍고 회복력이 강한지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거리였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니와 아티커스의 특별한 관계를 존중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아니 필요하면 매주라도 플레이 데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집 뒷마당은 넓고 버니가 놀러 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제나와 랜디는 에밀리와 데이비드가 완벽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은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아티커스를 마티네즈 가족과 며칠 동안 지내게 해볼까요? 제나가 제안했습니다. 시범 기간 같은 거죠. 그래야 모두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동의했습니다. 주말에 아티커스를 자신들의 집에 데려가기로 했죠. 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제나와 랜디는 아티커스를 차에 태웠습니다. 버니는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나는 버니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버니. 아티커스는 곧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야.
버니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약간 슬퍼 보였습니다. 마티네즈 가족의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으로 뒤편에는 울타리가 쳐진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밀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커스, 내가 바로 그 특별한 친구구나. 아티커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티커스가 스스로 집을 탐험하도록 내버려뒀고 그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 아티커스는 이미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고 마당으로 나가 탐험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맥스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러웠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편해졌죠. 저녁이 되자 아티커스는 에밀리와 데이비드 옆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마당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아티커스는 공을 쫓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를 칭찬하며 격려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아티커스를 위해 특별한 침대를 준비해 뒀습니다. 맥스가 사용하던 정형외과 침대였는데 세 다리 개에게 완벽한 지지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리 와, 아티커스. 에밀리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티커스는 침대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즉시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침대에는 아직도 맥스의 냄새가 남아 있어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아티커스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그날 밤 아티커스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는 버니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티커스를 찾았고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버니는 아티커스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제나가 랜디에게 말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떨어질 수 없나 봐요. 토요일 아침 에밀리는 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티커스는 밤새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게예요. 그날 하루 동안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아티커스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고 놀아주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점점 더 편해졌고 저녁 무렵에는 완전히 집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티커스는 갑자기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 앞으로 가서 앉았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다가가 그를 쓰다듬었지만 아티커스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티커스가 버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버니를 여기로 데려오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에요. 에밀리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나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했고 제나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나와 랜디는 버니를 데리고 마티네즈 가족의 집으로 왔습니다. 차가 진입로에 멈추자 아티커스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갔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버니와 아티커스는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며칠만 헤어져 있었을 뿐인데 마치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냄새 맡고 뛰어놀고 완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것 좀 봐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서로가 필요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4명의 인간과 2마리의 개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마티네즈 가족의 마당에서 놀았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주 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제나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주말마다 버니가 놀러와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가 아티커스를 데리고 당신 집에 갈 수도 있고요. 제나와 랜디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 마티네즈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적인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류가 서명되고 입양료가 지불되고 아티커스는 공식적으로 마티네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입양일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아티커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작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자신만의 영원한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었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에게 완벽한 부모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티커스를 잘 돌볼게요. 에밀리가 제나를 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버니와의 관계도 계속 유지할게요. 그날 저녁 아티커스는 새 집으로 갔습니다. 버니는 창가에 앉아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나는 버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버니. 우리는 아티커스를 곧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해. 버니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요. 아티커스가 마티네즈 가족과 함께 새 집으로 간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는 버니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티커스가 잠들던 자리에 가서 누웠고 가끔씩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버니가 아티커스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제나가 랜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랜디는 버니 옆에 앉아 그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아티커스는 자신만의 가족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계속 형제로 지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한편 마티네즈 가족의 집에서는 아티커스도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새 집을 돌아다니며 버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아티커스.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버니는 멀지 않아요. 우리는 곧 그를 만나러 갈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티커스는 점차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헌신적으로 그를 돌봤고 아티커스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5째 날 에밀리는 제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플레이 데이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티커스가 버니를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제나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버니도 아티커스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주 토요일 약속된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버니를 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도 아티커스와 함께
같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버니는 차 안에서 이미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죠.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버니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티커스를 봤습니다. 버니는 즉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짖음이었습니다. 제나가 차 문을 열자 버니는 뛰어내려 아티커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티커스도 버니를 봤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목줄을 잡아당기며 형제에게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웃으며 목줄을 풀어줬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가 열정적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냄새 맡고 뛰어놀고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별이었을 뿐인데 그들의 반응은 몇 년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것 좀 봐요. 데이비드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저들의 유대감은 정말 특별해요. 다음 2시간 동안 버니와 아티커스는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뛰어다니고 공을 쫓고 나란히 앉아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4명의 인간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어때요? 제나와 랜디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완벽해요. 매주 토요일 이 공원에서 만나요.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은 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버니와 아티커스는 만났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마티네즈 가족의 마당에서, 때로는 제나와 랜디의 집에서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티커스는 완전히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그를 사랑했고 아티커스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은 여전히 그의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습니다. 버니를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버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버니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같았죠. 토요일 아침 제나가 아티커스 만나러 갈까? 라고 물으면 버니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랜디가 관찰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게 어때요? 우리 집에서요. 버니와 아티커스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요. 제나와 랜디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제나와 랜디는 버니를 데리고 마티네즈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거실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트리 밑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첫 크리스마스 사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니와 아티커스 모두 이 가족의 일부예요. 저녁 식사 후 선물 교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버니를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새 장난감과 간식이었죠. 제나와 랜디도 아티커스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선물은 에밀리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버니와 아티커스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맞춤 제작된 목걸이 태그가 있었습니다. 버니의 태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니, 아티커스의 형, 기적의 생존자, 영원히 사랑받는. 아티커스의 태그에는 아티커스, 버니의 형제, 운명적 재회, 영원히 사랑받는. 제나와 랜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완벽해요.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에게 새 태그를 달아줬습니다. 두 개는 꼬리를 흔들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특별한 유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4명의 인간과 2마리의 개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따뜻하게 방을 밝혔고 난로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랜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니는 안락사 명단에 있었고 아티커스는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에밀리가 문장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SNS 계정은 이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고 매일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 덕분에 저희도 새 다리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버니와 아티커스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요. 저의 형제가 먼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2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운명,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매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 다리는 그들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제나와 랜디,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변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를 데리고요. 그것은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해변은 개들에게 친화적이었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파도에 다가갔고 물을 만져보고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나는 그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2마리의 하얀 개가 파도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똑같이 왼쪽 앞다리가 없는 모습, 하지만 완전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이 사진은 모든 것을 말해줘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다리, 초기 삶, 서로와 함께한 시간.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완벽하게 행복해요. 그날 저녁 4명의 인간은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버니와 아티커스는 그들 발밑에서 평화롭게 쉬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맥스를 잃었을 때 나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티커스가 왔고 그와 함께 버니도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찾았죠. 데이비드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들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보호소들이 DNA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세 달이 개들의 입양률이 200% 증가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스쿼드와 같은 구조단체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2개를 구조했을 뿐이에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제 수백, 수천 마리의 다른 개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랜디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활동의 힘이에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의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요. 현재 버니는 제나와 랜디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구조견들이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새 삶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독스쿼드의 대사견이 되었죠. 아티커스는 에밀리와 데이비드와 함께 자신의 영원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행복하고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버니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매주 2 형제는 제외합니다. 그들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쉬고 서로의 존재를 즐깁니다. 안락사 명단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사랑, 희망, 그리고 2번째 기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나가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매 순간 그들은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단순히 2 마리의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운명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평생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난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리고 사랑은 항상 길을 찾는다고.